자, 안녕하세요. 9월입니다. 9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가을이네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죠? 자, 문제 풀어보셨죠? 당연히 풀어봤겠죠. 안 풀어봤을 리가 없고 당연히 풀어봤을 텐데 어떻든가요? 뭐 풀만하던가요? 이번에 수능 모의고사 9월에 봤잖아요? 얼마 전에? 혹시 문제 보셨나요? 보신 분 있나요? 못 보셨나요? 예, 제가 한번 봤는데 뭐 쉽습니다. 쉽고 여러분 같으면은 한 10분 정도 내에 다 풀 수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여야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자, 지금부터 한 8회에 걸쳐서 그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에 걸쳐서 푸는데 중간에 추석이 있죠, 그죠? 추석이 있는데 추석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강의 일자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추석이 일요일인가요? 일요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주 뭐 어떤 그 주도 휴강하지 않고 목요일 날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고요. 작년에는 매주 그 교육학 시험이 아침에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홀수주에만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뭐 교육학 시험이 있을 때는 아침 한 8시 반부터인가 시작을 하고 없는 주 그 짝수 주에는 그 10시에 와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모의고사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그 중에서 시험에 출제될 만한 걸 얻기 위한 그 수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보통 시험 마지막 되면 학원에서 뭐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 뭐 적중 뭐 이런 강의를 하잖아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적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적중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뭐 문제풀이 할 때도 그렇고 모의고사 시험 볼 때도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적중시킬 능력도 없어요. 저한텐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보완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기간에 좀 뭐 복습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아마 그게 제대로 되면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뭐 거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있잖아요. 1월 달쯤 되면은 학원에서 많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수험생들이 믿지 않는 광고. 엄청난 합격률 합격을 시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절대로 그런 식의 광고 문구를 달지 않습니다. 달지 않는 이유가 합격은 공부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합격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나서 합격을 하신 거고 떨어진 것도 여러분이 못해서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점을 아시고 뭐 여기 와가지고 문제를 열심히 풀고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가면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자극이 되고 다음에 복습을 할 어떤 방향을 설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물론 그 문제풀이와는 다르게 가급적이면은 실제 시험의 유형이나 아니면은 방향과 유사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반에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는 마시라. 아파하지는 마시라. 물론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9, 10월 달 모의고사 제일 처음에 시험 볼 때 10점 그리고 1회에 10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신 분도 합격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합격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시험에 객관성이 문제가 많죠. 많은데
합격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시험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 점을 좀 뭐 염두에 두시고 시험 임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1차 객관식 그러니까 2차 시험 문제하고 달리 1차 객관식 시험은 뭐라 해야 될까요? 장단점이 있는데 객관식 시험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출 문제 보시면은 한 5문제 정도에서 판별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공부를 했다라면 5문제 정도에서 뭐 판별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들 보시면 객관식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보기나 선택지의 문장을 가지고 출제자가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예 뭐라고 해야 될까? 출제자가 생각해서 이 영역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영역의 문제를 출제해 버리든지 그렇게 되면 뭐 거의 정답률이 확 떨어지죠. 왜냐하면 뭐 평가에 뭐 준비를 안 했으니까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평가 영역이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이런 영역에서 출제를 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보면은 아니면은 뭐 동양 문제나 이런 거 보시면 원문 같은 걸 출제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군지 굉장히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장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선택지 문장이나 여러분들 수능 문제 한번 보세요. 수능 문제가 저희 같은 학력고사 세대하고 똑같은 객관식 스타일 문제라도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저희 같은 학력고사 스타일 문제는 선택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하고 암기를 많은 양의 암기를 했다라면 암기한 것 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능 형태의 객관식 문제는 암기를 했다라고 다 풀 수 있지가 않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문장을 보고 이래저래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문장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소위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문장을 내고 아차 잘못하면 실수를 합니다. 아는데 실수를 해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 가지고 변별력을 조절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데 그런 문제가 기출문제 40문제라고 한다라면 보통 한 5문제 정도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제가 봐서는 제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고요. 5문제에서 많으면 뭐 10문제 사이겠죠. 출제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항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첫 해 그러니까 시험 제도가 이런 식으로 바뀐 첫 해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부터 강의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강의하면서 모의고사 문제든 문제풀이 문제든 곧 가급적이면 곧 5문제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5문제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과정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는 카페의 반응을 보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지 않거든요. 왜 반응을 본다는 게 피드백 내용을 보는데 한두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결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한테 전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하고 타협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여기 앞에서 강의를 할 만한 용기를 가진 이유는 뭐냐면 제 판단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모의고사 기간에는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언제 보냐면 시험 끝난 다음에 봅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그 기간에 썼던 글들을 좀 봤거든요. 제 모의고사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막장이다 이거 했는데 뭐 오케이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만은 뭐 막장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막장으로 계속 가겠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단점일 수 있고 장점일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건 아주 큰 단점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제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결정적인 오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서
올해도 막장 모의고사를 여러분 8회 동안 보시게 될 것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그 점수가 뭐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충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그리고 이 막장과 더불어 또 하나의 평가가 그 사기 저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험 공포. 네, 여러분한테 공포감을 드리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잘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보충을 철저히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리고 뭐 훨씬 더 이렇게 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예, 자 제가 그 사기 저하와 시험 공포를 드리기 위해서 수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 시험은 뭐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교과론 보통 이순서로 출제되죠. 교과론, 동양, 서양, 정치하고 뭐 서양의 응용, 그다음에 정치, 사회, 사상하고 다음에 통일론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 전에는 뭐 보통 교과론에서 한 12문제, 그리고 동양에서 9문제, 서양에서 9문제, 정치, 사회, 사상의 10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 그런 패턴으로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정확히 10 이런 식으로 40문제를 출제를 했더라고요.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 그냥 이런 패턴으로 갈 생각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갈 생각입니다. 교과론 10문제, 동양 10문제, 서양 10문제, 정치, 사회, 사상 10문제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뭐 원래 시험에는 1.5점, 2점, 2.5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냥 제 시험은 그냥 전부 2점. 전부 2점. 뭐가 1.5점짜리인지 2.5점짜리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2점으로 하도록 하고요. 출제 범위는 그 소위 공청회 자료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가 영역 내에서만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영역 내에서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 공포된 약속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거든요. 지키고 있고 뭐 정치, 사회, 사상 같은 경우는 그 출제 영역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겠지만 사실상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좀 명확하게 이렇게 이 부분 출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한해서 출제를 할 것이고 그 출제할 때 사용되는 자료들 있잖아요. 제가 뭐 그냥 제 머리 가지고 출제하는 건 아니니까 그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시는 그 기본서들이 아마 주요 자료가 될 것이고 당연히 원전 뭐 당연한 자료가 될 것이고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기본서들 자료가 될 것이고 다음에 기본서가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명 그 기본서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출제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가끔씩 출제될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기본서의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보통 사상사 책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모여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 책들은 아무래도 일괄할 수는 있으나 한 학자마다의 내용은 조금씩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데 기본서에 좀 언급이 안 되거나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거는 그 영역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학자들 중에 그래도 그 영역에서 권위 있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권위 있는 학자들의 저서나 논문을 참조해서 출제를 했으니까 이 말은 제가 제 머리를 굴려 가지고 마음대로 문제를 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어도 될 것 같다.